안녕하십니까. 실험대 알려주는 남자 랩 컨설턴트 전상무입니다. 오늘은 실험대의 모양과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대 모양은 일단 지금 이제 일반 실험대 사진을 하나 그려놨는데 간단합니다. 세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처럼 위에 상판 위에 아무것도 없는 모델이 기본적인 모델.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 위에 이화기기나 무슨 기계를 올려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걸리적거릴 게 없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요새 모든 기계가 전기를 쓰다 보니까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전기 콘센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끄트머리에 콘센트를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콘센트형 모델입니다. 보통 이제 전기 콘센트가 두 구씩 이렇게 달리죠.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올려놔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으면 전기가 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깨끗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모델, 이게 2번 모델입니다. 3번 모델은 요 위에 시약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을 시약대가 설치되어 있죠. 이 모델은 이제 우리가 올려놓을 물건들이 많을 때는 여기 책상에 놓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시약되어 있는 모델을 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양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된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양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팁은 이 시약대가 있는 모델은 보통 창문이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가리겠죠. 아무 생각 없이 벽면에다 설치해달라 그래서 시약대를 다 설치하고 나서는 유리창이 가리니까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세요. 근데 그 시약대가 있는 모델은 하여튼 창이 있는 데 놓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모양이 결정 나셨으면 어떤 걸 쓸지 모양이 결정 나셨으면 그 다음에 실험대 재질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목재로 만들어진 실험대고요. 요거는 철재로 만들어진 실험대입니다. 알루미늄도 모양은 비슷합니다. 따로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목재 실험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목재 실험대는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랍도 있고 수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랍이나 수납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동 서랍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목재가 가장 큰 단점은 여기서 앉아서 연구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릎이 걸리는 겁니다. 앞에 수납이 있으니까 무릎이 쑥 들어가질 않죠. 여기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무릎이 쑥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목재는 아무래도 철제보다는 오래되면, 여기 튼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래되면 나무가 세월이 먹으면 기가 차고 수분을 먹으면서 불어서 약간 이제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튼튼합니다. 어쨌든 목재하고 철제형으로 구분 지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알루미늄 스타일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재질이 알루미늄인 겁니다.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 같은 게 안 붙는 거죠. 철보다. 그래서 좋고. 친환경적이고요. 이거 나중에 뭐 알루미늄 큰 회사들은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그 철제는 이게 이제 각 파이프를 잘라서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각 파이프 안에 보면 겉에는 이제 분체 도장을 하니까 녹이 안 나지만 안에는 이렇게 보면 녹이 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알루미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대가 연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작년에 식품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철제로 납품을 했어요. 그때 납품을 할 때 그냥 별 무난히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있다 똑같은 회사가 옆동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똑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똑같은 구매 담당자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영업사원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알루미늄으로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철제로 납품할 때 쓰고 있던 연구원들이 이제 구경으로 왔는데, 알루미늄 실험대를 본다고 새로 왔으니까요. 구경으로 왔는데 하나같이 그러는 겁니다. 구매 담당자 보고. 여기서 구매 담당자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1년 있다 이거 살 걸. 이게 훨씬 이쁘다. 고급스럽다. 야. 막 이러는 겁니다. 구매 담당자는 난처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마치 누가 들으면 새 물건하고 흠 물건인 것처럼 비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알루미늄이 좋고 고급스럽고 그런 걸 떠나서 제일 어려운 게 실험대를 설치하고 나서 사장님이 오시든 부장님이 오시든 보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왜 색이 칙칙해? 아니, 나무도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철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호, 불호 이렇게 쓰죠.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루미늄은 거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재질이 뭐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글라스를 쓰면 왠지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구매 담당자한테는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물건을 다 설치해 놓고 나서 괜찮네, 안 괜찮네를 실용성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거죠. 구매 담당자한테는. 근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재질로 할 거냐는 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양 정했고 재질까지 정했으면 실험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험대 위에 올라가는 상판 재질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상판 재질이 옛날에는 세라마이트 상판을 많이 썼어요. 세라마이트 이게 30T입니다. 세라마이트 상판을 쓰는 이유는 이 세라마이트 상판의 원리가 이런 큰 통, 1500이면 1500이 된 큰 가로 세로 750을 맞춘 이런 통에다가 규사를 원래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규사보다는 규사가 귀하니까 돌이나 이런 것도 막 넣고 그래서 잘게 깬 돌을 맞춰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맨 위에 그 에폭시를 코팅을 합니다. 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새로 사용하는 게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을 많이 쓰는데, 페놀 라미네이트. 얘는 20T예요. 많이 쓰는데, 이게 더 튼튼해 보여. 이걸로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안 쓰고 없어졌거든요. 단점이 많아요. 예, 일단 무겁습니다. 두 번째, 깨집니다. 세 번째, 밴딩이 생깁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틀에다 부어서 프레스로 눌러서 하다 보니까 여기 가측 자리에 있는 열 경화 속도하고 안에하고 온도가 차이가 나서 밴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물건을 가져오면 실험대 할 때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쭉 맞춰놓으면 한 군데가 들뜨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해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페놀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크라프트지라는 합성 수지를 페놀에다 함침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지금은 조달청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을 쓰니까 상판은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을 쓰는 게 좋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품영양학과나 이런 곳에서는 요리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이런 곳에서는 상판을 실험된데도 불구하고 서스를 해달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 뭐 우리가 그 주방에서 쓰는 것처럼 서스를 쓰는 거죠. 물을 많이 쓰니까. 또는 현미경을 막 촬영하고 이런 데만 몰두하시는 분들은 마천석으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석이죠. 아주 평평한 데서 이렇게 하길 원하면 이게 더 그런 용도에서는 좋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대는 페놀 라미네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험대는 끝났고요. 실험대가 들어가면 꼭 흉무드가 따라 들어가죠. 흉무드 재질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게 설명이 하다 보면 한도 없이 길고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보통 연구원님들이 쓰시는 후드는 다 철제 후드죠. 철제. 근데 이것도 분체 도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벗겨지거나 녹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장은 분체지만 안에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소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상판 재질인 페놀 라미네이트 상판으로 내장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산이나 이런 데 강하니까 쓰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재질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PP 우드를 물어보시는 분이 요새 많아요. PP. 폴리프로필렌이죠. 이게 이제 보기에는 이제 플라스틱처럼 생겼지만 산에 굉장히 강합니다. 산에 강한 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 염산, 황산 안 쓰는데 그러지만 염산, 황산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치공계, 이빨이나 이런 데 틀니를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입에서 산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 일반 후드를 쓰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수도꼭지나 밸브 이런 게 툭툭 끊어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산이 강합니다. 제일 흔한 AS 요청이 문을 이제 후드 문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고 내리게 돼 있죠. 대부분 이렇게 후드 문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이유가 앞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체인처럼 체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끝에 무게추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건데 이 산을 계속 연구하시다 보면 이 산 성분에 의해서 이 자전거 체인 같은 쇠가 끊어집니다. 그럼 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산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폴리프로필렌인 PP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것이 일반 분체 도장 후드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건 또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 재질과 실험대 모양 그리고 후드의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와 물, 싱크대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낭패 보시는 일도 많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